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혹시라도 은행이 망했을 때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라도 만약의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2025년 9월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예금자에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며 예금자 보호를 위해 각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당 1인 기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7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손실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앞선 예시처럼 7천만 원을 예치한 경우 앞으로는 전액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는 24년 만의 변화이며 금융 소비자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일반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일부 상품 등. 다만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기관만 해당되므로 금융거래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부터 5천만 원 한도가 유지되어 왔지만 그동안 국민소득과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노후 대비 자금으로 예금하는 금액도 늘어난 만큼 보호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상향 조치는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화가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유의할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을 대신 돌려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르면 몇 개월, 늦으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급히 써야 할 자금까지 모두 장기 예금에 묶어두는 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출 금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보료 부담도 커집니다. 이 부담을 고객에게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상호금융권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협이나 농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이미 예금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추가로 금리를 올려서 특판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는 편하지만 금융회사는 다른 입장입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1억 원까지 한 곳에 예치할 수 있으니 편리해졌지만 금융기관은 예보료 부담, 유동성 관리, 시장 경쟁 압박 등 고민이 더 많아졌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내 자금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 틈틈 정보에서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